의심 단어 자체부터가 뭔가 좀 쎄하고 불편하고 좀 뭔가 날카롭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의심이라는 건 생각인가요? 감정인가요? 추측? 생각과 감정으로 나누면 생각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이걸 거다라고 이제 상상하고 추측하는 거. 근데 이제 감정이 항상 동반되죠. 그런 의심의 마음이 이제 많이 있을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의심을 품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저희가 현실 육아니까 엄마의 상황에서 흔히 일어나는 의심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길 때 정말 많은 의심이 일어나죠. 아, 뭐 어렸을 때 아이 키우는 분, 뭐 이모님도 마찬가지고 네. 또 어린이집 같은 데 맡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뉴스에서 막 그런 안 좋은 소식 교사, 같은 게 있으면. 교사 학대 같은 거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게 나올 때는 또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뭐 남편과의 관계 역시도 의심 쪽으로 많이 갈 때도 많고요. 다른 엄마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점점 크면서 아이가 거짓말도 좀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은 네. 역시 거기서 또 의심이 많이 자리 잡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 의심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심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그거를 뭐 의심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너무 이제 단순한 거고 쉽지 네. 않고 그리고 사실은 미리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의심을 미리 관리할 예, 수가 있을까요? 의심은 생각이지만 그 네. 이면에 감정이 있는 거라서 사람이 언제 의심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흔히 이제 불안해질 때 의심이 많이 일어나요. 어, 그래서 실제로 뭐 우울증이 너무 심할 때는 망상도 동반되거든요. 피해 망상.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어, 이런 거. 뭐 어떤 남편이 지금 외도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너무 극심하게 힘들어지고 불안해질 때 의심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엄마분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갈 수 있죠. 감정의 흐름이 불안 쪽으로. 심리적으로 요인도 이제 있는데 우선은 자기의 존재감이 좀 많이 낮아지는 느낌. 쉽게 말하면 자존감의 상처를 받거나 이랬을 때 의심이 막 오히려 싹트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내 자신이 위축됐었을 때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마음이 위축됐었을 때 그냥 한 말도 자격지심 때문에 꼬아서 의심하는 거잖아요. 나를 무시한 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기 존재감이 좀 낮아진 느낌, 상처받는 느낌, 자존감에 상처받는 느낌 이런 게 있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내가 뭔가 누군가를 나를 공격하는 거 그 느낌으로부터 방어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성공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공격할 그 근거를 마련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그 근거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막 비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이게 악순환되는 이유가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뭐 상처가 좀 나 있어요. 네. 근데 알림장이나 선생님 말은 뭐 아이들하고 조금 다투다 그런데 괜찮다. 근데 내 마음에는 혹시 선생님 이런 학대는 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거 역시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서 그런 거야? 그쵸. 그때 이 선생님한테 또 그거를 물어볼 때 편안하지 못하고 약간 공격적으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억울하고 하니까 또 감정적으로 또 대응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 내 가정이 맞는 거예요. 역시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내가 조금만 그럴 수 말하니까 있죠. 성을 낸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감정이 커지면서 의심이 더 강화되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의심은 처음에 약간 미묘한 약간 분위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뭐가 하나가 딱 걸리는 걸리면, 거죠. 네. 근데 이제 걸리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은 다음부터는 딴 데 가서 또 그런 미묘한 분위기를 느낄 때 역시 이거지. 이거 의심이 맞는 거야. 그 확실하게 증거를 또 찾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이 다른 관계나 엄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네. 아이가 크면 또 아이를 그런 식으로 많이 통제하거나 간섭하거나 막 꼬치꼬치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근데 가끔 정말 의심을 했는데 이게 맞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들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심은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 우연의 예, 일치일 수도 근데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미 의심이 갔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또 많이 가요. 네. 역시나 이면의 감정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을 때도 하나의 그런 이제 이유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이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현실 육아에서 감정을 계속 다루는 이유죠. 사람이 감정적으로 많이 경직되어 있을 때 의심으로 많이 넘어가요. 아, 왜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강박에서도 다뤘지만 사람은 생각과 감정 이 두 축이어서 의심이라는 건 생각이 자꾸 도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사실은 처리하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서다. 근데 엄마로 살다 보면은 감정이 경직되기가 쉽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감정이 경직된다는 게 자기 감정에 네. 벽을 치는 느낌. 뭔가 감정은 되게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자꾸 이렇게 억누르고 피하려다 하다 보면은 감정이라는 거는 통이기 때문에 네. 모든 감정, 즐거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조차도 스스로 벽을 쳐서 항상 사람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할 때도 자연스럽지가 않고 네. 융통성도 잘 없고 생각이 뭔가 굳어져 있는 감정이 굳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엄마분들이 너무 육아에 지치고 거기에 너무 몰두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때 그게 많이 드러나요.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의심이 많아지는 방향 역시도 경직된 감정의 하나의 근거죠. 내가 뭔가 의심을 자꾸 네. 의심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막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할 그것도 때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 지나쳐도 그건 사실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해요. 아, 네. 다 잘 될 거다. 덮어두고 그냥 무조건 잘 정신분리하는 될 거죠. 거다. 그렇죠. 너무 불안해도 역시 그쪽으로 또 자기 스스로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가 감정이든 생각이든 어떤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려면 그게 뭐 일부러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면은 알아서 균형 맞춰주는 건데 한쪽 방향으로 나를 자꾸 이끌려고 하면은 경직되면서 오히려 극과 극으로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의심이 좀 자리 잡기 전에 좀 선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또 상황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지거든요. 한 예로 이민을 간 분들은 의심이 많아져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 처음 겪는 일이어서요? 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사람들이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렇네요. 이런 고립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의심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엄마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주변에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거나 이런 다른 사람,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 분야나 이런 문화나 이런 것과 점점점 거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이제 고립인 건데 고립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의심이 또 많이 되는 그렇지. 상황이 돼요. 고립이 되면 의심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역시도 이제 상황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역시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주변에 말할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특히 아이랑만 있고 아이랑만 말하다 보면은 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심이 한번 싹 터도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누군가랑 얘기하다 보면 그거 조금 너무 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그런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짚어주면 조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데 나 혼자 그런 과정 없이 계속 그냥 생각을 돌리다 보면은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항상 소통의 이 창을 마련하는 거. 뭐 가족 안에서 남편도 좋고요. 또 어떤 대인관계, 내 기존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 대화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또 이 생활 반경이 너무 집안에만 있거나 아이를 향하고 말고 조금 넓히는 것 역시도 의심을 예방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환경적인 그런 방책인 것 같아요. 그럼 소통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대화는 감정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뭐 내가 좀 소통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감정으로 들으면 되는 건가요? 그 사람 얘기를 들을 때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면 되나요? 공감해주면 되는데 이게 감정을 내가 공감해야지라고 한다고 안 한다고 되더라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려면은 우선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유가 너무 없어지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여유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에 집중해서 내 감정을 해소하고 내가 내 편이 되고 내 감정에 스스로 타당성을 부여하고. 근데 내 감정을 경직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하면 그게 대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혼자 떠드는 것도 괜찮아요? 네, 혼자 떠드는 것도 괜찮아요. 머릿속에서만 굴리는 것보다는 혼자 떠드는 게 나아요. 더 좋은 거는 글로 쓰는 거고. 글로 쓰는 네. 거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을 놓쳐서 감정을 누르고 또 억압하다 보면 의심이 자라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변과 소통을 하면서 고립되지 않기, 관심사를 넓혀보기,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